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보다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직전 대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궁금해서 이번 특강이죠. 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수업은요, 간단하게 시험 직전에 이제 지방세법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지,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그 전략을, 시험 직전 전략을 짜는 거를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목 보시면 2024년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시험 문제 같이 나오죠. 그래서 7급은 서울시만 있고요. 지방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9급은 지방직 서울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같은 날 시험 보고 문제도 동일하다. 자, 그래서 지방세법 과목을 공부하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험 직전 대비 3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아니다. 30일 조금 더 남았나? 수업을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30일이 아니라 보름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얼마나 이제 시험이 좀 짧게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시험장에서 풀어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하고요. 일단 2024년 대비로 해서요. 2024년 대비이자 동시에 2025년 대비이기도 합니다. 자, 2024년 대비로 서울시 및 지방직 7급, 9급, 그러니까 서울시 7급도 이 수업으로 대비하시는 거고요. 지방직 9급과 서울시 9급도 이 수업으로 같이 대비를 하시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한 2월 말 전에 종강이 됐나? 아무튼 그래서 지방세법 24년 대비로 해서 24년과 25년을 대비하는 시험인데요. 수업인데, 인문과정 수업이 진행이 하나가 됐습니다. 인문과정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다들 제목을 그냥 한정지라고 줄여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한정지. 저도 자꾸 한정지 하니까 이게 한 권으로 끝내는 건가, 한 번에 끝내는 건가, 아무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구나. 한 번에 정리하는 지방세법.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는 지방세법이라는 교재가 2024년 대비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남정선 선생님 세법 책은 왜 이렇게 얇냐. 한정지는 얇아요. 그거 2배 정도가 세법 개론책입니다. 자, 한정지의 목표는요, 일단 빠르게 요약하기. 그 다음에 우리 국세기본법 공부하신 분들은 지방세기본법을 따로 공부 안 해도 한 거의 90% 이상 얼추 커버가 되고요. 국세징수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방세징수법을 따로 공부 안 해도 얼추 커버가 돼서 따로 이론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안 해도 모의고사 같은 걸로, 또 기출변형 모의고사 같은 걸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세법에 올인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때는 한정지, 마지막 기초과정 잡을 때 좋은 교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용으로 지방세법에 있는 11개의 세목을 좀 빠르게 정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교재입니다. 그래서 한정지만 따로 공부하시면 국세를 베이스로 놓고 가시는 분들은 국세가 베이스가 돼 있다. 최소 국세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2024년 실전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한 50점 전후까지는 맞았다. 50점 전후. 그러면 한정지만 공부했을 때 한정지를 한 3회독 정도 제대로 하시고 기출문제집을 조금 풀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한정지를 읽는다고 안 외워지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하셨으면 일단 기본 이론을 안 하셨어도 한 80점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80점, 좀 무난하게 나오면 85점까지 커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종강이 된 상태고, 지방세법, 세법 개론은 책이 다른 책이에요. 한정지를 가지고 진행을 안 했고, 2024년에 저랑 같이 현강, 인강 진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책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조만간 인쇄소에서 나와요. 날짜 오늘 필요 없고, 어찌됐건, 지금 아직 이제 6월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연초에 나오기에는
세법 개정 자체가 3월 29일, 3월 30일에 개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뭐 하다 보면 문제 건드려야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 늦어져서 우리 세법 개론 수업 시간에 공부 인강이건 현강이건 다 프린트로 진행했잖아요. 출력하게 해드려서 너무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그래도 최신 세법을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개정사항들은 프린트에 다 반영을 해드렸고 2024년 6월달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자료를 계속 올려놓을 거니까 굳이 책이 인쇄돼서 출판사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전까지는 24년 시험 전까지는 우리 교재 프린트를 이제 그 수업 진행한 프린트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하시면 돼. 그게 세법 개론이에요. 근데 이제 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직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러면 책으로 하시는 게 낫긴 하겠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 동일한 내용이 프린트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 조금만 부탁드리고요. 그 지방세법 세법 개론 수업이 이게 진행이 됐고 얘가 종강이 됐습니다. 책은 조만간 인쇄소에서 나올 건데 뭐 굳이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사지 마세요. 원래 있던 책으로 하시고 새로 해야 되는 분들만 이 책을 사시면 됩니다. 자, 수업이 이렇게 두 개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자, 원래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은요 이게 메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일단 지방세법, 세법 개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완전 나는 초시생이다. 그러면 한정제 하시고 우리 현강에서도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중간중간 제가 복습용으로 모의고사를 드려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정제 하고 한정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암기사항들을 외우면서 넘어와서 기본 세법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넘어갈 거고요. 단원별 기출문제 자체는요. 그 기출문제에서 출제하는 범위에 대한 개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작년 대비 많기는 하거든요. 많아서 올해는 책을 전면 개정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가 다 바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하다 그러면 24년 대비로 23년에 진행한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원별 기출문제집 관련해서 현강, 인강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스피드 체크 뭐예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5월 말쯤 출간 예정이고요. 24, 25 대비해서 그 다음에 기출변형 모의고사.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냐? 이건 진도별이죠. 둘 다 기출문제긴 한데요. 진도별이고요. 과목별. 지방세 기본법 따로, 지방세법 따로.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도 순서대로 1장, 2장, 3장. 지방세법도 총칙,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그룹별로 우리 개론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 좋은 영역이고요. 이걸 통해서 암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문제를 다 섞어놓으면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나중에 채점해보면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러는데 시험장에서 빨리 못 맞춰요. 그건 연습이 덜 됐기 때문이고요. 얘를 백날 해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일단 9급 문제하고 7급 문제를 완전히 똑같게 안 하고요. 9가직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원형을 똑같이 유지하면 한 20문제다 그러면 한 14개에서 15개는 과거 3년 이내에 나온 문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만 계속 푸는데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계속 풀다가 외워지면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좀 더 빨리 안정화되는 특징은 있지만 그러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돼요. 15개를 풀어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거를 반복해서 풀 건지 아니면 좀 골고루 문제를 겹치지 않게 내가지고 그 문제집을 빨리 회독을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최대한 교재를 더 얇게 하는 쪽으로 대신 빠뜨리는 거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시험이 5번이 나오면 시험 5번 동안 5번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를 5개를 넣어주느냐 아니면 한 번 넣어주고 대신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제가 이제 격려를 해드리느냐 이건데요. 가급적이면 겹치는 문제를 삭제하고 문제 두세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겹치는 문제 없이 문제 하나를 풀어도 두세 개 나와 있는 영역은 웬만하면 다 건드릴 수 있도록 약간 문제를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어디요? 기출변형 모의고사 이거 말고. 그래서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뭐가 기출문제와 새로운 2024년에 3월 말에 개정된 개정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자, 기출문제 약간 원문에 유사한 문제를 연습을 하되 단원별로 진도별로 연습을 하니까 자, 세법개론과 같이 병행해서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출변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약간 진도별이 아니고 연도별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전형입니다. 얘는 실전형인데 대신 뭐가 돼 있다? 약간 문제 변형을 문제가 순서도 좀 뒤죽박죽 제가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예를 들어 지문 4개 중에 쉬운 게 3개, 어려운 지문이 하나였다 그러면 아마 쉬운 지문이 1개에서 2개, 어려운 지문이 2개에서 3개. 왜냐면 겹쳐지는 문제가 없이 약간 중복되는 쉬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조금 계속 시험 5번에 5번 나온 문제를 문제 하나로 줄이고 그 자리를 나머지 4문제 자리를 다른 어려운 새로운 예상 문제라든가 조금 난이도 높은 서울시 7분 문제 이런 것들로 메꿔 놓으면 실전 감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문제 난이도가 실제 원본 대비 실제 기출문제 대비 상향 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아무리 급해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몇 개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자 지금 30일 전략을 시험 직전 전략 특강을 듣고 계시다. 이제 수험 전략 특강을 듣고 계시다. 그러면 완전 생기초 아무것도 지방세 지읒도 모른다는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 세법은 한번 하셨을 상태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 2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안 돼요. 근데 난 정말 시간이 없다. 지금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이 수험 전략 특강을 듣고 있는 시간이 시험 일주일 전인데 나는 국가직도 안 했고 완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목표 점수가 한 65에서 75 사이다. 그러면 얘만 계속 돌리면 돼요. 나는 아무래도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5번 돌릴 시간에 이거 2번, 이거 3번 돌리면 돼요. 고득점이면 고득점일수록 이거 2개 같이 돌리셔야 되고요. 완전 나는 다른 과목들이 거의 국어, 영어, 국사, 회계가 거의 평균 90에서 95에 근접한다. 그래서 세법은 한 60에서 70만 맞으면 된다. 이런 전략 실제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스피드 체크 단원별 기출문제지만 계속 걔만 한 5번, 6번 보면서 답을 다 외우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럼 80점 나와요. 근데 거기서 괜히 모의고사 또 하고 특강도 듣고 하시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전공 강화는 마지막에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종화 선생님 회계하고 국가직 했을 때처럼 그건 항상 합격생들 합격수기에 전공 강화 모의고사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라고 올라오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이거는 본인의 실전 연습을 위해서 회계랑 세법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과정이고 국가직이건 작년 지방직이건 성공했던 과정이라 약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필수 과정이 위에 있는 4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5월 초중반이거든요.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시점에 이제 이게 개강이에요. 이것도 한 2주 있다 개강해서 쭉 진행을 할 거고 좀 빨리 종강을 할 예정이긴 한데 자, 이 3가지는 이제 수업 듣고 나서 개강이 될 수도 있는데 개강됐을 때 나는 뭘 들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안내를 해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들은 전부 다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2024년에 진행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강의를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해요. 제가 약간 그 작년부터 이래저래 핑계, 이것도 핑계긴 한데 약간 팔이랑 이런 데가 좀 안 좋아. 마이크 들 때도 좀 되게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면 거의 이렇게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 컵을 못 들 정도로 약간,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거의 못 했어요. 한 2, 3개월간. 강의할 때는 멀쩡한 듯이 하긴 하는데 약간 그 학생들이 선생님 쉬는 시간만 되면 거의 쓰러져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면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국가직하고 지방직 수업은 진행을 했는데, 제가 Q&A 답변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료 교재 같은 게 빨리빨리 안 돼서 너무, 특히 올해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러분은 올해 합격하실 거니까 제가 뭐 내년에 배우 소리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우리 내년에는 주무관님으로 오셔가지고요, 술 한잔 하기로 하시고요. 올해는 꼭 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혹시 주변에 뭐 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제 거 수업 커리큘럼을 탄다 그러면 최대한 내년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끔, 제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해서 교재나 이런 것들은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해드릴게요. 대신 올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색이 늦게 나오는 대신 모의고사 이 교재 자료나 이런 거, 이건 좀 늦게 이거 지금 작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생각보다 늦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얘가 많이 늦었어요, 개론이. 그래서 얘가 늦어져가지고 좀 이게 인쇄소에서 나와야 그 다음 이거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두 개 동시에 작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 개론이 출판사에 딱 뜨는 순간 이제 얘가 이제 인쇄소 작업을 시작을 할 거라서, 필름 뜨고 뭐 이런 작업이 될 거라서 그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 기출문제 수업하면서도요, 이렇게 보조자료로 작년 대비 조금 더 요약자료를 더 많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 요약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초시생이시건 아니면 국가직도 했고 지방세법 나는 완전 올인원, 약간 그 고득점 전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자료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광고는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께 정말 진실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자료는 제가 직접 다 신경 써가지고 계정 확인 일일이 하면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는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정말 믿고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세요. 그럼 되게 뿌듯해요. 합격수기에 선생님이 주신 국가직에서 릴레이 테스트 너무 도움됐어요. 막 그거 때문에 또 하잖아요. 내년에는 안 해야지 이랬다가 또 하거든요. 여러분이 올해도 저에게 그런 약간 정신적인 양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꼭 하실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공부하실 때 지금 시험 한 달 정도 남았다라는 전제하에 공부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방세법에 한해서. 그리고 다른 과목이 그래도 뭐 꽈락은 면할 정도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 점수 정도는 전후되고 있다. 다른 과목이 너무 안 돼가지고 거기 올인해야 돼서 지방세법은 하루에 1시간도 절대 시간 못 낸다, 이 경우 아니에요. 일단은 골고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고득점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방세법을 약간의 최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은 시간 배분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원래 지방세법은 국가직 공부하시고 국가직 시험 끝나고 지방직으로 넘어오신 분들 첫 번째 그룹이 있고요. 사실은 대다수의 인원은 그쪽이에요. 자, 두 번째 그룹은 아주 좀 그 대다수는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세법이 선택 과목이었던 시절에는 아예 없었던 그룹이긴 한데, 세법이 선택 과목이었던 연도의 마지막 연도쯤부터 슬슬 나는 지방직만 할래, 나는 국가직 안 할 거야 하시고 국가직 세법을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지방직으로 아예 처음부터 지방세법만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국가직 공부하시고 3월 말에 3월 20 며칠이었나요? 벌써 지나서 잊어버렸네. 지금 면접 준비하고 계시는 국가직 분들. 그래서 2024년 3월 그 전전주에, 마지막 전전주에 어쨌든 3월 20 며칠 날 국가직 시험을 보시고 거기에서 그래도 한 40점에서 50점 정도는 그래도 한 40점, 45점 정도는 얻었다. 그러면 국가직 세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용어
지금 시험 보라고 하면 선생님 자신 없어요, 맞출 자신 없어요, 이거 말고요. 자신 있다 없다 말고요. 그래도 세법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봤다. 그리고 실전으로 국가직 시험을 한번 봤다. 이 그룹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한번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국가직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지방직을 오실 때는요, 지방직 시험을 보실 때는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개론 들으시면서 느낌이 좀 있으셨겠지만 지방세법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 내용이 국가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특강으로 나중에 특강 해드릴 건데 뭐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직 공부를 하셨을 때는요.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만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사실은 거의 85에서 90은 기본으로 깔고 가요, 점수를.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 점수를 얻으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자, 필수적으로 뭐 시간이 되게 많다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으면 아까 그 5단계를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수업을 왜 해드렸겠어요? 필요하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다. 최소 6개월 이상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된다. 그럼 그 6개를 다 하시면 좋은, 5개인가요? 앞에서 제가 수업해드린 걸 다 순서대로 하시면 좋은 게 공부하시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 지금 한 달 남은 기준에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일단 기본 이론은 한 번씩은 들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가장 핵심으로 갖고 가실 거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은요, 왜 하시는 거냐면, 일단 진도별로 우리가 개론이 특히 국가직 공부하신 분들은 좀 국세에 지쳐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개론을 읽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단 한정지가 됐건, 기초세법이 됐건, 아니면 지방세법 기본이론이 됐건, 그걸 한 번은 들으셨어야 돼요. 한 번 들으셨다 그러면 일단 외워야 되는데, 지방세법은 다 암기예요. 90% 이상이 다 암기인데 그 암기를 개론 책을 읽으면서 해라 그럼 절대 못합니다.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암기하는 용도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암기를 하고 조금 마음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세법 개론책을 오히려 복습용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방세법 단원별 기출문제 오늘 취득세 파트를 공부했다. 그럼 취득세를 통으로 다 푸세요. 취득세를 통으로 다 푸시고요. 취득세 통으로 일단 맨땅 헤딩으로 다 보지 말고 푸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답이 있죠? 그 답을 외우세요. 그리고 거꾸로 세법 개론으로 가셔가지고 그 세법 개론에 있는 취득세 파트를 쭉 정독하시다 보면 제가 별표 쳐드린 부분, 형광펜 치세요, 뭐 메모하세요, 제 판서하는 거 그대로 베껴서 적으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왜 강조가 돼 있는지를 기출문제를 풀고 바로 이어가지고 복습을 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고득점 전략으로 지금 단원별 기출문제집 제목이 뭐냐면 책 이름이 스피드 체크. 자, 스피드 체크. 이거는 아직 안 나와서 2025년 대비로 사세요. 스피드 체크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을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데 30일이 남았다. 그러면 앞부분 15일, 뒷부분 15일이에요. 앞부분 15일은 얘만 다시 반복을 하시는데요. 얘를 진도별로 해가지고요. 일단 기출문제를 푸세요.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냥 답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풀고 당연히 언제나 채점을 하세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지를 문제지에 있는 답지를 암기하시고요. 그 진도에 맞는 뭐를 본다? 자, 기본서. 여러분께서 한정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세법 개론을 가지고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두 개 다 있다 그럼 세법 개론이 더 좋고요. 만약에 세법 개론이 없다 그러면 한정지만 일단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정독을 하시면서 별표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외우세요. 외우시고
혹시라도 암기 카드를 만들던 분이 계시면 암기 카드에 이 중에 혹시 본인이 외워야 되는데 누락한 것들이 있다 그럼 다시 적고 조금 한두 개씩이라도 다시 암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전반부 30일이 만약에 남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앞부분 15일은 무조건 기출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올인해서 암기하시는데 역량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 이제 보름 정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다시 1회독 1회 반복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 한정지가 됐건 세법 개론책이 됐건 이론 1회독 하신 상태에서 2회독 3회독이 되는 거죠. 얘를 반복을 하시되 시간 배분 자,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암기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 할 때 하루에 2시간이었다 그러면 얘를 하루 1시간으로 줄이시면서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 기출변형 모의고사.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반드시 하루에 한 개를 푸세요. 하루에 한 개를 푸시는데 시간은 15분. 그리고 기출변형 모의고사의 답지를 다시 암기하세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풀 때까지는 점수가 안 나와요. 해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맨날 채점하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개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까 봐요. 아니야 그냥 계속 시험 봐. 시험 보고 문제 풀고 틀리고 외우고 문제 풀고 틀리고 외우고 한 4번째에서 5번째 정도를 풀 때부터 갑자기 80점대 90점대가 나와요. 그럼 또 그때 학생들이 불안해요. 선생님 제가 혹시 이 문제의 답이 3번인 걸 외운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가 거의 20문제 중에 15문제 이상이 기출문제에 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나오지 않았던 유형, 내용은 똑같은데 유형을 좀 달리해서 문제를 낼 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져 봤자 정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전혀 다른 거는 한 2-3개 정도 빼고는 원래 기출문제에서 다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 30일이 남았다. 그럼 전반부 보름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피드 체크 기출문제집을 암기, 답안지 암기까지 해서 꼭꼭 씹어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완벽하게 시켜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뒷부분 시험 직전에는 어떻게 한다? 이 기출문제집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똑같이 이 사이클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옵션으로 매일 기출변형 모의고사의 문제 하나씩을 푼다. 15개 충족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이틀에서 3일 남은 사이에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쭉 처음 푼 거 새로 풀지 마시고 푼 걸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암기상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외워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시간을 이틀에서 3일 정도 빼가지고 스피드 체크 기출문제집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쭉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고득점 해요. 자, 하시고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일단 다 이제 그 눈에 보이게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천천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죠? 일단 기출문제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단원별 기출문제는 필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집만 풀어요. 모의고사는 안 푸세요.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변형해놨다고 그랬죠.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난이도는 결국 뭐다? 얘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거니까 저거 없이 건너뛰어도 되나요? 안 돼요. 얘가 안 되면 기출변형 모의고사가 안 돼요.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개론만 한다고 해서 기출문제가 처음부터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법 개론 한정지는 선택해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간 지났어요. 지금 세법 개론을 인강으로 새로 듣지 마시고요.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는 무조건 반드시 하시고 나아가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목표가 70점만 맞으면 돼요. 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만 계속 반복해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시되 자 30일이 남았다라는 전제하에 상반기에는
얘를 돌리고 제대로 꼭꼭 씹어먹고 두 번째 남은 보름 동안은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계속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전공 강화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지금 고득점 전략이신 분들은요. 90점 전후에서 고득점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진도하고 별개로 이게 이제 한 4회 정도 분량만 제공이 되는데 반드시 이제 4회차로 회계하고 세법을 묶어서 회계하고 지방세법을 묶어서 드리고 여기는 우리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기출문제에 좀 가깝게 제가 변형을 하더라도 기출문제에서 너무 막 많이 벗어나게 안 해놨는데 국가직 문제나 다른 데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참고하다 보면 최근 문제가 약간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예상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여기다 섞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전공강화 모의고사에서는 회계하고 세법을 묶어서 40분 동안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문제 안에는 기출문제와는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한 4-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를 연습을 해서 혹시라도 평상시에 공부는 잘 해놨는데 내가 새로운 문제만 나오면 나는 긴장해가지고 점수가 내 실력보다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거는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려고 모의고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틀리고 그 문제를 외워서 실전에서 안 틀리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60점밖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한 3번에서 4번만 하면 60점까지밖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작년, 재작년에 학생들이 다 뭐냐면 선생님 제가 점수가 이상하게 갑자기 막 90점, 95점이고 점수가 이게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실력? 90점 나왔으면 그게 본인 실력이지. 그래서 괜찮아요. 그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상담 들어왔을 때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못 믿어. 그러다 제가 나중에 한번 버럭하거든요.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할게요. 해놓고 결국 합격수기에 하라는 대로 처음부터 할 걸 괜히 중간에 고민했다. 이러고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국가직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단원별 기출문제집하고 기출변형 모의고사에 좀 올인을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고득점을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실전 대비해갖고 일단 뭐 점수로 올리는 걸 떠나가지고 항상 약간 멘탈이 깨지면 점수가 떨어진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전을 회계하고 묶어서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약간 테스트 뭐라고 해야 돼? 점수 내 실력이 몇 점이다. 내가 실전에서 몇 점 나올 거다. 이거 용도가 아니고요. 모르는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연습용으로 얘는 꼭 하시면 좋아요. 얘를 해놓으면 좀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게 줄어들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면 하지 마시고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4회차 중에서 2회차 이상 정도는 마지막 주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한 반복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지방세 세목 암기가 덜 돼 있다. 레저세나 뭐 지방 소비세는 괜찮은데 약간 암기가 덜 돼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론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지방세 입문 과정으로 빠르게 걔가 수업 시수가 적으니까 빠르게 한번 그냥 인강으로 2배속으로 빨리 듣고 기출문제집만 병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문제집만 혼자 푸시는 분들보다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수업을 들으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요약하면서 이론 정리하면서 해드리는 거 아시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제 하나 풀고 답 이거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럼 이론 정리까지 해드리니까 약간 발췌해서 기출문제에 주로 나오는 이론 정리를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서 혹시 나는 이게 이론을 자꾸 잊어버려서 점수가 빨리 안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이걸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럼 얘는 문제집만 푸셔도 되고요.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다 그럼 둘 다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데 수업을 안 듣고 문제만 풀겠다 그러면 수업은 얘를 추천해요. 근데 이 문제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수업을 오히려 이걸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선택 본인 점수 목표 점수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반드시 2번은 뭐다? 스피드 체크 단원별 기출문제집과 우리 기출변형 모의고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은 뭐냐면 진도별로 돼 있는 거고요.
이건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라서 이게 뭐 2023년 기출변형, 한 2023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한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만 난이도는 업그레이드 돼 있고 새로운 개정세법을 한두 개씩 꼭 반영을 해 놓으니까 실전 연습용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하시고 만약에 2024년 국가직 9급이 40점 이상이시면 일단은 이론부터 하고 지방세법 이론을 듣고 문제풀이를 나중에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하시고 맨땅에 헤딩으로 문제풀이에서 나온 답을 먼저 암기하시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복습으로 세법개론을 진도별로 읽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내용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얼굴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나는 국가직 공부 안 했다. 선생님 자꾸 국세기본법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서운하다. 서운하실 거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정말로 지방세법 수업 자체가 순서상 시간의 순서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약간 국가직 10명이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법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 10분이다 그러면 국가직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따라 국가직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뭐 누구한테는 더 유리하게 해드리고 누구한테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혹시 서운하셨어도 죄송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게 한 내가 잘못이지 누가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미안해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왜? 나랑 친하고 싶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국세학습 없이 지방직에만 올인하신 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소신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 지역에만 있고 싶다. 우리 지역에 공헌을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라는 거에 전체적으로 사실 국가직 세무직이건 지방직 세무직이건 둘 다 세무직이니까 세무직이라는 전문 직렬에 되게 매력을 느끼신 거고 지방직이면 그 지역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시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전문 직렬에 매력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일단 수강생분들 중에 사실은 정말로 지방세법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국세학습 없이 지방직만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목표 점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 현장 수강생의 경우에도 보니까 이번에 수업을 하는데 현장 수강생의 경우에 내년도 수업 대비, 내년도 시험 대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3월 달에 공부 시작해서 바로 기초 입문도 못 듣고 세법개론으로 들어오신 분들 힘드셨죠? 그런 분들도 계셨고 사실은 국가직 한 조금 2번 정도 시험 받고 지방직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나는 서울에 있고 싶어. 나는 우리 지역에 있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으로 바꿀까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또는 그 회사 다니다가 나오셔가지고 지방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한 10월쯤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고 지방직은 10월쯤부터 시작하셨으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법만으로는 충분해. 국가직은 다른 과목이 돼도 국가직은 10월에 시작해서 4월 초에 시험 보기가 정말 빠듯하거든요. 근데 지방직은 정말 이제 분량 자체가 국가직 세법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해 오셨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지방직만 집중하신 분들은요. 일단 마무리 정리를 개론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 이론을.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가 않아서 이게 지방세 이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방세법 기본 이론을 이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다 그러면 교재를 본인이 2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읽다 보면 잘 안 읽혀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아까 그 국가직 하셨던 분들은 이건 동일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풀면서 암기하시면서 세법개론 책을 정독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지방세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보세요. 국가직을 하고 넘어오신 분들은요. 국가직을 했던 사람들은 국가직하고 원래 병행해서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푸실 때 순서가 기출문제를 풀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효율을 얻으시려면 그 다음에 답안지를 암기하시고요. 답안지를 암기하시고 나서 세법개론을 정독하시는 게 유리해요. 이게 유리해요. 그런데
지방세법만 공부하셔서 국가직 세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 순서가 달라요. 세법 개론을 먼저 내가 오늘 우리 지방세법의 재산세 파트를 공부할 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법 개론 파트에 지금 이 기출문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별. 자, 세법 개론을 먼저 정독을 하세요. 수업은 한번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이걸 정독하시고 기출문제를 재산세다. 그럼 재산세 기출문제를 푸세요. 근데 푼다고 바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답안지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는데 순서는 똑같아요.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암기하는 순서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는 거다? 자, 세법 개론을 뒤에 읽을 거냐 앞에 읽을 거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강의를 지방세법이건 국세건 거의 한 16년 17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교재를 제 손으로 다 만져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 회계 우리 재무회계 개념체계 그거죠. 적시성이 더 목적있게 더 적합하게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하느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느냐 참 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적시성이 떨어져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네. 대신 자신할 수 있는 건 신뢰성은 높아요. 저는 시험에서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시성이 떨어지는 대신 프린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핑계지 그래 봤자 적시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좀 쉽지가 않아서 최대한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무원 세법에 맞는 딱 수험 전략으로 제 나름대로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한 명씩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거의 1시간 넘게 상담을 요새는 너무 좀 약간 좀 에너지가 떨어져 갖고 학원에서 그걸 많이 못 해드리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기회만 되면 해드리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상담을 해드렸다 그럼 거의 1시간 넘게 컨설팅을 해드려요.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드려서 1년 내내 시험 볼 때까지 나름대로 중간 점검을 해드렸을 때 제일 효율적으로 효과를 봤던 방법이 결국은 지방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국가직 베이스가 있고 시험을 실전 연습을 한번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약간 실전 연습보다는 정말로 문제 풀고 그것만 외우고 그거를 빈 공란을 기출문제에 안 나왔던 영역을 개론으로 메꿔나가는 게 오히려 점수로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아예 국가직 훈련이 안 돼 있다. 모의고사 훈련 같은 거 전혀 안 돼 있다. 그럼 대부분은 뭐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개론을 진도별로 정독을 하시고 나서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재산세를 지금 개론 읽고 그리고 문제를 바로 푸니까 풀렸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요. 30일이면 잔상에 남아요. 어차피 세법 개론책을 우리 기출문제집 책을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괜히 고통스럽게 한다고 무조건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게 그 기억에 잘 남지는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지방직만 하신 분들은 자, 오늘 공부하실 파트에 그 기출문제집의 파트에 나는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파트를 하겠다. 그러면 세법 개론책에 1번, 2번, 3번을 읽는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푼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답안지를 암기한다. 쪽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최대한 빨리 1회독을 끝내세요. 그러면 야 1회독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역시 항상 필수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필수예요. 단원별 기출문제하고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필수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국가직이다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하고 기출변형 모의고사의 시간 할애하는 비중이 한 5대 5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직에만 집중하신 분들은 단원별 기출문제를 거의 한 70% 기출변형 모의고사에 한 30%의 에너지를 할애를 하시되 일단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한데 기본기에 좀 더 탄탄하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아직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모의고사 없이 기출문제만 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거의 끝까지 해놓고 마지막 그 점수 획득하는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갔어요. 1등으로 가서 중간에 그거 뭐라고 부르냐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 끊어야 되잖아요. 왜 올림픽 같은 거 하면 1등한 선수가 막 이러고 하고 배에 딱
테이프 걸쳐주잖아.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무식해서 몰라. 나 세법 빼고 다 무식해. 아무튼 그렇게 딱 테이프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달렸지.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를 해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실 때 이게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만 기출문제만 하면 평상시에는 체력 단련 같은 걸 잘 했는데 마지막 달리기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뽑아내는 훈련을 덜 하는 거예요.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하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출변형 모의고사 꼭 하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는 우리 전공강화 파이널 같은 경우 전공강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그래서 약간 모의고사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싶으면 기출변형 모의고사에 문제가 10개가 있다 그럼 10개를 다 푸시고 문제풀이보다는 내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기출변형 모의고사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한 2개, 한 반 정도, 5개 정도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해드리면 제가 내용을 막 말하다가 이런저런 딴 얘기 하다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까봐 적어 놓은 거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지방세 만약에 세목 암기가 덜 됐다 싶으시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입문 과정으로 빠르게 보완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이제 가장 필수적인, 거의 60점에서 70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지방세 그 시험 문제에 관련된 이론 암기 사항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한정지로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되 절대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비중을 그러면 둘 다 하긴 할 건데, 모의고사도 풀고 단원별도 할 건데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는가, 지방직만 공부하신 분들은 얘가 7대3 정도가 되면 좋고, 국가직을 해가지고 약간 실전 연습이 돼 있고 어려운 문제에 적응력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5대5 정도로 하시되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목표 점수를 90점대로 하느냐 80점대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2개는 같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국가직 하신 분들은 이거 안내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고득점 전략으로 특례제한법 같은 거는 모의고사 안에서 문제풀이로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방직만 하신 분들은 사실 지방세 기본법도 힘들어요. 아직 그걸 외우기가 힘들고 지방세 징수법도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지방세 징수법을 기본 이론에서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특강으로 따로 뺐어요. 5월 17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22일로 변경됐어요. 제가 좀 전에 변경하고 와가지고, 자, 이게 우리 현강 학생들이 시간표가 아무튼 22일, 23일? 그쯤으로 변경됐으니까 여러분께서는 5월 24일 넉넉 잡아 그때 들으셔도 돼요. 이후에 수강을 하세요. 5월 25일 이후에 수강을 하시고요. 날짜가 좀 변경돼서 23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로 바꿨는데, 자, 특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방세 징수법 특강하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30문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럼 30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만 해드리느냐? 아니죠. 혹시 저랑 국가직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네, 국세징수법 100제 특강, 100자까지 필요 없어. 지방세는 30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방세법 관련해서 특강을 마치 국세처럼 생각하면 국세징수법 100제 특강을 할 때 문제만 100개 풀어드린 게 아니고 그 100개 실전 기출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뽑아놓고 그거에 관련된 이론을 테마별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 특강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 징수법은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한 3주 정도 25일날 수강하시더라도 시험 한 3주에서 4주 조금 안 되게 남은 상태거든요. 충분히 한 2회독에서 3회독 하실 수 있어요. 분량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게 고득점 최소 90점 이상은 얻고 싶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특강을 모두 들어주시고, 선생님 저는 80에서 85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법 특강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버릴 거냐? 제발 시험장에서 버린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버릴 건 제가 제껴드리잖아요. 이미 수업할 때 버리고 해드리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건 다 하세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제껴드리니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믿고 있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해낸 걸 봐왔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해드린 거 웬만하면 다 하시면 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그 기출변형 모의고사나 또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 커버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80에서 85 사이면. 근데 나는 90 이상 점수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약간 지방세 특례 제한법 특강을 통해서 거기 30개를 제가 채워 넣으면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라 그러면 못 외우는데, 문제를 자꾸 모의고사 문제 하나 분량이다 그러면 그 문제 하나를 10번 풀면 거기 있는 건 거의 다 외워져요. 안 외워졌어도 OX는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OX를 찍을 수 있는 상태는 돼요. 뭔지 몰라도 이 문장 나오면 이거 틀렸어. 이렇게 나와야 맞는 문장이야. 이거는 그거는 외워진 상태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서 시험장에서 OX를 찍고 나오는 거예요. 뭐 지방세법 실력을 높여드릴까요? 그건 합격하고 오세요.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연구하시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OX를 잘 찍을 것인가를 특례제한법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20개는 아니고 하프로에서 15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30개짜리 모의고사를 한다든가, 10개짜리 3개를 한다든가, 그건 제가 좀 볼게요. 그래서 30개 특강을 통해가지고요. 그래서 10개 하면 1교시, 2교시, 3교시 나오긴 할 건데, 프린트가 3개면 꼭 앞에 하나만 보고 3개를 안 본단 말이에요. 나머지 2개를. 그게 걱정이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하나로 묶을지 아니면 모의고사 1회, 2회, 3회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드리는 거를, 저 특강에서 드리는 자료를 무조건 통째로 외우시면 되는데, 선생님 너무 저 어려운데 어떻게 외워요? 아니요. 문제를 풀고 틀리고를 진짜로 5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뭔진 몰라도 외워져요. 뭔진 몰라도 외워지면 돼요. 그러면 95점 합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어차피 공부 전략은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 국가직 공부하시고 국가직에서 80점, 90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지방세 기본이론 들어야 되겠다. 이건 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올인하시라는 거고요. 또 지방세를 처음 하고 국세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기출변형 모의고사 마음이 급하니까 모의고사만 실전 연습하겠다고 하다 보면 거의 진짜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나 한자로는 못 쓰겠다만 아무튼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첫 번째 단계인지 두 번째 단계인지 점검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학습 전략은 꼭 하시되, 2가지 단계의 공통점이 뭐였죠? 스피드 체크,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문제를 풀고 틀리고, 괜찮아요. 틀려도 틀리는 게 더 좋아요. 왜? 한 번 틀려야 기억하기 더 좋고 시험장에 가서 다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틀리고 모의고사하고 문제집에서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틀리고 답안지 외우고 기본서 읽고, 또 틀리고 답안지 읽고 기본서 읽고 100번 반복 해보세요. 10번 이상 안 틀려요. 틀리고 싶어도 못 틀려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제가 이거를 잘 모르는데 답을 외운 게 아닐까요? 괜찮아. 시험장에 가서도 답을 외운 상태로 똑같은 문제를 접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 그렇게 믿고 하시면 돼요. 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방세법 초치기가 가능할 것인가? 30일이 뭐예요? 일주일 초치기도 했었는데. 궁금해요? 아닐 것 같으세요? 저 사기치는 것 같으시면 이거 저기 밴드 가입하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이버 밴드 국세청가자에 우리 그 세법이 선택 과목이었던 시절에 보세요. 지방직 세법을 선택하신 분들이면 선택 과목이었던 시절에 국가직에서도 세법을 사회해도 되는데 세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때 지방세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2017년 12월 시험이라든가 12월에 이제 대규모 국가직 이제 그 지방직 하반기 공채가 좀 그때 좀 특이하게 한번 또 있었고요. 2018년, 2017년, 16년 이럴 때 붙으신 분들이 그때는 지방세법을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따로 수업을 기본하고 모의고사 없었어요. 없고, 그 당시 책을 제가 단원별 기출변형 모의고사 이런 걸 다 냈는데, 아니 뭘 수업을 들어야지. 왜 프린트 50장짜리 준 걸, 그러니까 전범위 통틀어서 50페이지, 장이 아니고 다 양면으로 하면 23페이지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하는데 되게 얇아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4시간 특강을 해드리고 나머지 4시간은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 드리고 외우는 시간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고 몇 점? 85점. 만족스러운 점수. 왜? 그때 컷이 74, 75 막 이랬을 때니까. 네, 그래서 초치기요? 30일이요? 30일이면 초치기가 아니고 거의 정규 수업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초치기 가능합니다. 절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하루 전이라도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기 안 하면 이게 또 알아요. 하늘이 나를 도울지.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양이 많고 너무 안 외워주고 안 외워주면 거기 하기 싫으면 뒤로 넘겨. 지방세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뚝뚝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 따로. 취득세 하다가 너무 짜증나세요? 레저세 하세요. 레저세 공부해보세요. 레저세 하셨죠? 레저세를 딱 하는 순간 힐링되죠? 왜? A4 한 장도 안 되니까. 지방 소비세 하세요. 이미 수업 때 다 외운 거 그거 외에는 안 나와요. 무조건 맞추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재산세도 생각해보면 분량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초치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국세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옛날에는 뭐 했나? 그래서 국세 뭐 많이 한다고 뭐 그렇게 국세를 많이 했다고 지방세를 잘 보고 이것도 아니야. 왜냐면 본인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토끼와 거북이처럼 나는 좀 어느 정도 세법 잘하니까 하고 게을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방직만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를 학습했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0일 초치기 전략 가능하고 여기서 말하는 초치기 전략은 85점 이상 고득점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이게 안 믿어지시면 네이버 밴드 우리 카페 이름 있잖아요. 예, 카페랑 밴드랑 이름 똑같아요. 국세청 가자. 선생님 전 지방직인데요. 미안해. 처음에 이름을 그냥 국세청 가자로 지은 거야. 세무직 공무원 가자 너무 멋없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청 가자 이러면 다른 도청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일단 세법을 이제 대표하는 걸로 국세청 가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국세청 가자라고 하는 네이버 밴드나 카페 들어와서 거기에 합격하신 분들 이미 주무관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합격 선배님들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과 관련 없는 질문은 제가 삭제하는데 제가 바로 삭제하고 특히 광고글 달리면 무조건 강퇴거든요. 저 약간 그거 예민한 거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거 싫어해가지고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저는 나름대로 제 카페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본인들이 괜찮아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댓글들 달아주실 거예요. 본인이 그다음에 합격수기 네이버 카페에 올라있는 합격수기를 보셔도 한 2달 정도 사이에 지방세법 초심자가 2달 사이에 공부하셔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 합격자들이 꽤 많았어요. 성적 인증, 정말 성적 인증 해주세요 소리 안 했는데 성적표 인증까지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 우리 합격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되게 애정어린 그런 조언들을 해주실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못 믿겠으면 그렇게 해도 돼. 저는 정말 거짓말은 안 하니까 하시고 근데 목표 점수가 나는 조금 고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법 특강을 꼭 하셔야 되고요. 기출변형 모의고사 꼭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급적이면 다 듣고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국어, 영어, 국사, 그 다음에 회계가 평균이 90점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지방세법을 한 70점 전후 전략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는 올인하는 과목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이에요. 두 개 다 모의고사 문제집하고 기출문제집하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달리 좀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예 이 특강 자체가 완전 고득점 전략 특강을 한번 해보자 라든가 아예 그냥 기본 베이스만 최소한 짧은 시간에 얻는 거를 전략으로 해보자 하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사실 국가직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방직만 공부한 사람도 있고 목표 점수가 90점대인 사람도 있고 목표 점수가 사실은 저는 이제 현강에서는 60점대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 종류의 어떤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해드리는 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기출 변형 모의고사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인데 약간 어느 상황에 따라서 뭐부터 먼저 할 거며 비중을 5대5로 둘 건가 7대3으로 둘 건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전략으로 갖고 가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순서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마지막에 기껏 얘기 다 해놓고 어떤 순서로 하시건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푸시는데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3회독 이상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최소 다 풀면 좋지만 거기까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최소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3번 이상 푸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와 답안지를 그대로 통째로 외우세요. 그러면 85점 이상 고득점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 같은 거 위주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집을 푼다? 뭐 책 팔아서 제 가게에 도움 주시게요? 아니요. 지금 30일 전략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하고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책이 조금 늦게 나오면 제가 프린트 올려드릴 거니까 인강자료실에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뭔가 지금 이론을 다른 문제집을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기존에 외운 것을 내가 이론을 다시 제대로 인강을 새법개론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새법개론 인강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일부 부분 정말 안 되겠으면 일부 부분 발췌독을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별로 권하진 않아요. 기존에 외우셨던 걸 무조건 무한 반복하시고 새로 외우는 거는 뭐여야 하냐면 기출문제집에 있는 답안지하고 기출변형 모의고사의 답안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 했던 내용을 많이 공부해 놓은 걸 점점 분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마지막에 하셔야 될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붙어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알잖아, 정답. 저랑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합격하는 거죠? 많이 하셔야 돼요. 맞잖아.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컨디션 관리예요. 저 보세요. 저 지금 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판수할 때는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약간 이게 팔꿈치가 나가가지고 그래도 희한하게 이게 약간 직업이 이게 강사가 이제 거의 10몇 년 하니까 20년 가까이 되니까 직업이죠. 거의 저도 세무사도 직업이고 강사도 직업이고 근데 약간 직업적인 그 정신력인 것 같아요. 수업할 때는 마이크는 들어요. 내가 가서 컵 들 때는 이쪽으로 컵 못 들고 컵을 이쪽으로 들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제가 할 일을 빨리빨리 못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컨디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을 아껴가지고요.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은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날씨 좋다고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비 오면 놀러 간 애들 비 맞으니까 되게 기분 좋다 이러시고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니까 오늘 되게 건강 컨디션 좋아서 좋다 그냥 뭐가 됐든 찍어 맞춰가지고 나 기분 좋게 해. 그래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에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실력이 부족하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많이 하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실하게 공부하신 만큼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 여러분께서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합격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가 다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건 실무하시면서 위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배우시고요. 저랑은 빠른 합격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번에 2024년 지방직 및 서울시 시험 잘 보셔서 꼭 반드시 합격 소식, 무난하게 합격했다라는 소식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